유아체육론 과목은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구술시험에서 출제됩니다.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필수 과목이기도 합니다. 구술시험을 준비하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설명하겠습니다. 필기시험에서 암기할 부분이 있지만 고득점 합격이 가능합니다. 암기할 부분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재미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득점 합격 방법은 본 영상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보시면 무릎을 치며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유아체육론은 기출문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기출문제가 처음 공개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년치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해서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에 대한 요약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영상에 특별한 꿀팁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보셔야 내용이 완성되며 안 보면 후회할 꿀팁 정보도 중간에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끝까지 보셔야 모두 알 수 있어요.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시험 관련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요. 매년 시험 문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디빌딩 생활 스포츠 지도사, 골프 생활 스포츠 지도사 이성몽입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본 영상에 달린 댓글에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본 영상을 다시 찾기 어렵거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다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시죠? 참고 자료를 외우기 쉽게 제 나름대로 다시 편집했습니다. 가능한 암기하기 쉽고 초보나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재편집하였습니다. 암기를 위해 과장된 표현이 일부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핵심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크몽 전자책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크몽 전자책 다운로드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어요. 아시죠? 전자책은 휴대성이 좋고 편리해요.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볼 수 있고 인쇄도 가능해요. 확대해서 볼 수 있고 형광펜, 중요 표시, 메모도 할 수 있어요. 크몽 전자책을 다운로드하면 총 10개 과목이 함께 있는데요. 5과목 선택 방법에 대해 핵심만 짧게 안내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별도 영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은 7과목 중에서 5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한국체육사, 윤리,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을 선택하고 있어요. 운동역학에서 고득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접수를 생활 스포츠 지도사가 아니고 유소년이나 노인,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를 선택한 경우는 해당 과목 이외에 4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에 합격하면 그 다음 해에 유소년과 노인 종목을 응시하게 되는데요. 구술시험만 보면 되기 때문에 모두 합격하면 총 3개의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유소년이나 노인으로 합격해도 그 다음 해에 생활 스포츠 지도사와 나머지 종목을 응시합니다. 구술시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결국 총 3개의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구술시험 관련 핵심 안내입니다. 유소년과 노인 종목을 응시하는 경우는 구술시험에서 유아체육론과 노인체육론 내용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유아체육론과 노인체육론은 필기시험을 안 보더라도 알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꿀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합격한 다음에 유소년과 노인을 응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까지 함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에 응시하려면 특수체육론 한 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추가 응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든 유소년이든 노인이든 아무거나 빨리 합격하면 그 다음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까지 총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시험 보는 7과목 외에 나머지 3개 과목도 함께 알면 좋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여자분이거나 남자분일 텐데요. 아이 잘 키우려면 유아체육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는 모든 분은 노인이 되는데요. 노인체육론에서 노인 건강에 대한 정보도 알면 좋습니다. 스포츠 지도하려면 운동생리학과 운동역학도 알아야 합니다. 전자책에 포함된 10개 과목의 설명 영상은 유튜브 영상으로 모두 제공합니다. 보디빌딩 응시하는 분은 잠시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보디빌딩 구술시험 전자책 분야에서 3년 연속 판매 1등인데요. 보디빌딩 구술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그리고 유아체육론, 노인체육론 과목의 해당 부분에 별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디빌딩 종목이 아니더라도 유소년과 노인 응시하시는 분은 유아체육론과 노인체육론에 표시된 구술시험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전자책 다운로드 하신 분은 1페이지 하단에 구매 후 5점 만점 평점과 좋은 후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점 만점과 좋은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전자책 3페이지 상단에 구글 설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샘플 링크이고요. 전자책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실제 접속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선물을 보내드리고 전자책이 수정되면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추가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떠먹여주는 핵심 요약자료도 메일로 제공합니다. 이벤트 선물과 제공되는 요약자료 샘플은 카페 자료실에 있습니다. 전자책 수정사항과 중요사항은 밴드와 카페를 통해 안내됩니다. 요즘은 오픈 채팅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모든 질문은 오픈 채팅방에 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오픈 채팅방 주소는 밴드와 카페를 통해 안내됩니다.
유아체육론 기출문제 요약자료 설명은 지금 시작합니다. 반복해서 들으실 분은 지금부터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써먹여주는 핵심 요약자료에서 유아체육론 같이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총 10년치 기출문제가 전체 다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장은 유아체육 이해입니다. 2장은 유아기 운동 발달 프로그램 구성이고요. 3장은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수 학습법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빠르게 보고 1장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유아체육 이해인데요. 총 10년치 중에서 최근 4년간 출제 빈도를 봤더니 41.25%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아기 신체 발달, 반사 움직임, 갤러유, 피아제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유아기 신체 발달 특징도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머리에서 아래로, 신체 중심에서 말초로,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세부적인 특징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기 관련해서 출제된 두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기 반사도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 원시 반사 말고 자세 반사, 이동 반사 부분도 있거든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의 특징에서 모로 반사, 낙하산 반사, 비대칭 목 경직 반사 이런 부분도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휴의 운동 발달 단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반사, 초보, 기본, 전문화 단계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단계로 발달하려면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도 출제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 도식 스키마 형성 과정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출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반도라 사약습 이론, 스키너 행동주의 이론,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이론에서 파트너 사회적 논리 발달 이론도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유아기 운동 발달 프로그램 구성인데요. 최근 4년간 출제 빈도가 27.5%입니다. 유아체육 프로그램 운동 발달 체력 측정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적합성, 방향성, 특이성, 안정성, 연계성, 다양성 등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움직임 기술도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유아기에는 이제 기본 움직임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 운동 발달도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신체, 공간, 방향, 시간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요소에 대해서 측정 방법과 검사 방법이 있는데요. 출제 많이 되고 있어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 구분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유소년 운동 효과, 생리적 반응도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사수법인데요. 최근 4년간 출제 빈도는 28.75%이고요. 유아체육 지도, 교수 방법, 응급처치, 안전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유아체육 지도 원리가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체육 지도 원리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있는 부분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간접, 상호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학습 시간 증가 전략에 대해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얼마큼 실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특성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환경에 대해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 조절과 열사병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와 안전도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가 3장의 마지막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유아체육 2에 보겠습니다. 최근 10년치 중에서 최근 4년치를 봤더니 출제 빈도가 41.25%입니다.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유아기 신체 발달, 반사 움직임, 갤러유, 피아제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유아기 신체 발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발달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머리에서 발가락으로, 신체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되고요.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발달됩니다. 사지에서 몸통으로 이렇게 틀린 것이고요. 전면에서 후면으로 발달된다. 이것도 틀립니다. 유아기는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말초로, 대근육이 소근육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특징 보시면 이제 반사 및 반응 행동은 이제 운동 발달의 필수 단계이고요. 연령 증가에 따라서 상체 하체 비율이 변하겠죠. 그래서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부분이고요. 이제 반사 반응은 운동의 기초 단계다. 이 부분 참고하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유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사지에서 몸통이 아니고요. 중심에서 말초입니다. 맞는 거 보시면 신체 중심에서 말초로 하는 부분이 있죠.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발달한 부분이 있고 머리에서 발가락으로 발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3개는 맞고 4번은 틀립니다.
옳지 않은 거 여기 참고하십시오.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기 운동 발달의 방향성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맞는 거 보시면 중심에서 말초로 맞는 부분이죠.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맞는 부분이고요. 머리 위에서 발가락으로 맞는 부분입니다. 전면에서 후면은 아니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기 신체 발달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달한다. 네, 머리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발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맞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영유아기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말초신경이 먼저 발달한 다음에 중추신경이 발달한다가 아니겠죠. 순서 바뀌었습니다.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되는 게 맞겠죠. 순서가 바뀐 거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영유아의 신체 및 운동 발달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1번입니다. 1번이 기억 니은인데요. 이제 머리에서 다리 방향으로 발달한다. 이 맞는 방향이죠. 반사 및 반응 행동은 운동 발달의 필수적인 단계이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맞는 부분이고요. 근육량의 증가로 했는데 영유아는 근육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틀린 부분이고요. 연령 증가에 따라서 상체와 하체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연히 변하겠죠. 그래서 두 개가 틀리고 기억 니은이 맞아서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유아기 신체 발달 특징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영아기 관련해서 출제된 두 문제 보겠습니다. 영아기는 생후 4주에서 2세까지로 볼 수 있고요. 생후 12개월이 되면 걸음마를 시작하죠. 신체 길이가 빠르게 성장하고 피하 조직이 증가합니다. 신체 부위별 크기 증가는 다른 비율로 이루어지죠. 똑같은 비율이다 하면 틀린 겁니다. 영아기는 균형을 쉽게 잃게 되고요. 보폭이 짧고 발바닥 전체와 바닥이 접촉해서 걷기 때문에 기저면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기저면이 좁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영아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신체 부위별 크기 증가는 똑같은 비율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고 다른 비율로 된다 말씀드렸죠. 똑같은 비율은 틀린 겁니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걷기 동작의 발달 단계 중에서 시작 단계, 생후 12개월 전후인데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기저면이 상대적으로 좁다. 기저면이 상대적으로 넓다고 말씀드렸죠. 발바닥 전체로 바닥과 접촉해서 걷기 때문에 기저면이 넓다고 말씀드렸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영어기 관련해서 출제된 두 문제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영어기 반사 보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성인 되면은 없어지고요. 영어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다 있었을 텐데 지금 없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제 반사의 특징 보시면은 이제 정상 영화에게서 보여지는 이제 본능적인 부분이고요. 성인은 없고요. 영화기에 있다가 사라집니다. 생존을 돕고 운동 행동을 진단하고 미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영화에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불수의적으로 나타났다가 소멸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미래에 발현되는 수의적 움직임을 자의적으로 연습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영화기 때는 이제 의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불수의적인 부분이고요. 점차 수의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제 그런 연습이다. 원시 반사의 종류로는 이제 모로 반사, 바빈스키, 비대칭 목 경직 반사, 흡입 반사 등이 있고요. 다음 표에서 설명 좀 있을 건데요. 본능적으로 아주 어릴 때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원시 반사입니다. 자세 반사의 종류로는 이제 당김 반사, 낙하산 자세 반사, 목 자세 반사 등이 있고요. 이동 반사의 종류로는 이제 기기 반사, 걷기 반사, 수행 반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영화기 반사의 기능이 아닌 것은 4번이었습니다. 미래에 발현하는 불수의적인 움직임을 자의적으로 연습한다고 했는데 미래에 발현하는 것은 이제 수의적 움직임을 연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영화기 원시 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반사는 운동 발달에 기초가 된다. 지금 표 말고 앞에 표에서 설명드렸죠. 이제 반사가 운동 발달에 기초가 됩니다. 맞는 부분이고요.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동일한 유형의 반사나 반응인 것을 고른 것은 2번이었습니다. 2번이 이제 이 세 개가 동일한 거고요. 오로 반사하고 바빈스키하고 비대칭 목 경직 이 부분이 원시 반사였고요. 당김하고 목 가누기, 낙하산 이 부분은 자세 반사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을하고 미음 세 개가 묶인 게 여기 있고 이 세 개가 묶인 게 없어요. 이 세 개가 묶인 게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정답인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원시 반사는 뒤에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영화기 반사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반사의 특징 관련해서 출제된 네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오로 반사는요, 아기 머리의 갑작스러운 위치 변화나 강한 소리나 빛, 이 반응에서
못을 껴안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모로 반사이고요.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낙하산 반사는 추락에 대한 보호 반응이고요. 아이를 뒤에서 안아서 상체를 아래로 내리면은 손을 앞으로 뻗고 손바닥을 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낙하산처럼 펼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낙하산 반사이고요. 생후 10개월 이후에도 나타납니다. 비대칭 목 경직 반사는요. 머리를 돌리는 쪽은 팔다리를 펴고 반대는 구부리는 건데요. 머리를 오른쪽 돌리면은 이제 오른쪽 팔과 다리가 펴지는 부분이죠. 생후 6개월까지 나타나고요. 이제 원시 반사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6개월 후에 나타난다. 그러면 안 됩니다. 6개월까지 나타난다. 이거 맞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눈과 손의 회복력 발달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걷기 반사는 이제 발바닥이 닿으면은 발을 그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반응이고요. 향후에 자발적으로 잘 걷겠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수의적으로 조절이 되고요.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보기 설명하는 신생아의 원시 반사가 무엇일까요? 2번 모로 반사였습니다. 아기 머리의 갑작스러운 위치 변화나 강한 소리와 빛에 반응해서 무엇을 껴안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모로 반사인 부분이죠. 출생 시 나타나지 않으면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2번 모로 반사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 설명하는 반사의 종류가 무엇인가요? 3번 낙하산 반사였는데요. 추락에 대한 보호 반응, 이 부분이 낙하산 반사죠. 아이를 뒤에서 안아서 상체를 아래 내리면은 아이가 낙하산을 펴는 것처럼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낙하산 반사입니다. 정답은 3번 낙하산 반사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비대칭 목 경직 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생후 6개월에 나타난다가 아니고요. 생후 6개월까지 나타난다고 했죠. 6개월에 나타난다고 하면 틀린 부분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영화의 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걷기 반사 검사로 불수의적 운동 행동의 발달을 추측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불수의적이 아니고 수의적이죠. 걷기 반사 보시면은 이제 발바닥이 닿으면은 발을 그대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그냥 자발적으로 수의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수의적이 아니고 수의적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반사 특징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갤러휴의 운동 발달 단계 보겠습니다. 갤라휴라고도 하죠. 유아체육에서 매우 유명한 이론이고요. 출생에서 1세까지는 이제 우리 원시 반사 봤듯이 반사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직접적인 환경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불수의적인 반사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립 반사, 걷기 반사, 손바닥 파악 반사, 초보 움직임 단계는요, 1에서 2세까지인데요. 안정성 움직임이죠. 머리나 목 근육을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작적인 과제, 뻗기나 잡기, 이동하는 부분들, 포복하게 걷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죠. 머리와 목 제어하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기본 움직임 단계는 2에서 7세로 보는데요. 유아기이며 안정적이고 조작적 과제, 이동성을 결합해서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한 발로 균형이나 걷기 던지기, 놀이 위주의 신체 활동이 가능하죠. 전문화 움직임은 7에서 14세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활동이 가능하다. 육상에서 허들 넘기, 축구, 야구 이런 부분들이 전문화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본 움직임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ES 실세기 때문에 유아체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다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갤러리 운동회 하나 2차 모델이고요. 다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 디귿 이 묻는 문제였습니다. 오른쪽의 표는 제가 이제 이미지 검색해서 갖다 놓은 거고요. 이제 갤러리 운동 발달 단계 유명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이제 머리와 목 제어, 육상 허들 넘기, 손바닥 파악 반사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 반사 움직임 단계가 맨 처음이죠. 이 단계에서 조작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이 조작은 손바닥 파악 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손바닥 파악 반사이고요. 다음에 초보 움직임 단계가 1에서 2세이죠. 안정성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것이냐고 봤는데요. 정답은 이제 머리와 목 제어. 우리가 처음에 머리와 목 제어하는 부분이 초보 움직임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머리와 목 제어이고요. 마지막에 전문화 움직임 단계에서의 이동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육상의 허들 넘기. 육상의 허들 넘기는 쉽지 않죠. 전문화 단계이겠죠. 그래서 전문화 단계에서 이동은 육상 허들 넘기여서 이 정답은 손바닥 파악 반사 이 부분이었고요. 이제 머리와 목 제어, 육상 허들 넘기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운동 발달의 기본 움직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2번이었습니다. 반사, 초보, 기본, 전문화. 위의 표에서 이제 반사, 초보, 기본, 전문화를 물어봤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에 들어갈 갤라휴의 운동 발달 단계로 바르게 묶인 것은 2번이었습니다. 전문화된 움직임, 기본 움직임인데요. 문제 좀 어렵게 나왔어요.
기억이 두 개고 니은 두 개인데요. 니은 보시면 5세, 6세 유아 움직임이기 때문에 기본 움직임 단계인 거죠. 맞는 부분이고요. 니은 두 번째 보시면 움직임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이제 기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기본 움직임 단계가 뒤에 있는 부분이 2번밖에 없어요. 지문이 좀 명확하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갤러그의 운동 발달 단계가 무엇인가요? 1번 기본 움직임 단계인데요. 이 부분도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초보 움직임 습득으로 전문화된 움직임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초보 움직임과 전문화 준비 기간 사이에 있는 게 기본 움직임이거든요. 이제 그 얘기고 걷기, 달리기, 던지기의 기본 동작, 또 이제 발달 왕성한 시기고 놀이 위주의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 움직임 단계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갤러휴의 운동 발달 단계 봤습니다. 요약표랑 기출문제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갤러휴 운동 발달에서 추가적으로 좀 어렵게 나온 부분이에요. 갤러휴가 추가적으로 발표한 부분이고요. 앞에 봤던 단계를 좀 세분화해서 한 부분하고 또 출제된 부분 제가 모아왔는데요. 반사에서 초보는 앞에서 봤고 기본 움직임을 갤러휴가 좀 상세하게 시작, 초보, 성숙으로 분류했어요. 기본 움직임 단계를 좀 세분화한 거예요. 시작은 협응이 원활하지 않아서 움직임이 매끄럽지 못하다 부분이고, 초보는 협응이 좀 향상되었지만 신체 사용이 비효율적이다 부분이고, 기본 움직임에서 성숙 단계에는 수행 효율성을 갖게 돼서 협응과 제어가 향상됐다 이 부분이고요. 전문 업무 단계도 좀 분류한다면은 상세적으로 전환 단계, 이제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고, 적용 단계, 평생 이용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환 단계는 7에서 8세 이후기 아동기고요. 기술을 결합하고 응용을 시작하는 부분이고, 적용 단계는 대략 11에서 13세 사이고요. 움직임 수행 형태나 기술, 정확성과 더불어서 양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양적 측면은 이제 적용 단계인 부분이고요. 전환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적 측면은 적용 단계에 있는 부분이다. 참고하시고요. 갤러그의 분류를 이런 분류 말고 또 다른 분류로 반사, 기초, 기본, 스포츠 기술 이용 단계, 아동기죠. 성장과 세단, 청소년이죠. 최고 수행 단계, 성인이죠. 퇴보 단계, 이렇게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갤러그의 공 조작을 추진 운동과 흡수 운동으로 분류하는 것도 있는데요. 추진 운동은 던지기, 치기, 차기, 튀기기 부분이고, 흡수는 공이 멈추고 받기, 이렇게 딱 받아서 멈추고 받는 부분, 이 부분이 흡수고, 추진은 나머지 던지기, 치기, 차기, 튀기기,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 들어갈 유아의 기본 움직임 발달 단계가 다르게 나열된 것은 3번이었습니다. 시작, 초보, 성숙인데요. 이 세 개를 물어본 거예요. 기억 보시면은 기본적인 움직임이 보이지만 협응이 원활치 않아가 시작 단계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협응이 향상되지만 신체 사용이 비효율적이다. 이 부분이 초보 단계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협응과 제어가 향상된다. 이 부분이 성숙 단계입니다. 정답은 시작, 초보, 성숙 이 세 개를 물어봤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던지기 동작에서의 기억력 디귿에 들어갈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1번 초보 성숙 시작이었는데요.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앞에서 봤던 시작, 초보, 성숙 단계를 물어본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에서 초보, 성숙으로 가는데 맨 처음 찾는 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디귿 보시면 던지기 하려고 준비하는 이 부분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시작인 부분이고요. 시작 다음에 던지려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초보인 부분이고 점차 성숙해지는 부분들, 이 니은입니다. 좀 어렵게 됐는데 순서가 이제 처음에 시작, 초보, 성숙인데 이제 기억과 니은, 디귿 순서로 하면은 초보하고 성숙, 시작 이렇게 매칭됩니다. 맞는 건 1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기본 움직임 기술에서 발달 단계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자, 기억과 니은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건데요. 정답은 4번이고 초보 성숙인데요. 앞에서 봤던 갤러리 움직임에서 우리 시작 초보 성숙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초보랑 성숙을 물어본 거거든요. 물감을 서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작은 아닌 거죠. 이제 물감을 설 때 일정하지 않은 균형점, 그래서 좀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초보인 부분이고요. 홍차기 보시면은 뭐 달리기랑 엄청 뛰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성숙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초보이고 니은 성숙입니다.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갤러리 운동 발달 실무 내용 봤는데요. 요약표랑 기출문 봤는데 다 틀리라고 나온 문제들이 많죠. 하지만 여기 있는 게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전문화된 운동기술 관련해서 출제된 두 문제 보겠습니다. 앞에 봤던 기본 움직임 다음 단계인데요. 적용 단계는요, 잘하는 특정 활동이고 움직임 수행의 정확성을 적용하고 활동을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능력이 저하되거나 경험이 축소된다. 이런 오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인지 단계는 이제 목적을 이해하고 프로그램 구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이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인지 단계이고요. 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 좀 어렵습니다. 전문화된 움직임 시기의 적용 단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인데요. 1번 보시면 특정 활동을 찾는 부분들, 이 부분이 적용 맞고요. 두 번째 보시면 움직임 수행의 정확성 부분이라서 적용 맞고요. 세 번째 보시면 어떤 활동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적용 맞습니다. 4번은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경험 토대가 축적되면서 많은 것을 학습하기 어려워진다. 이 부분은 지금 전문화된 운동 관계가 아니죠. 어려워지는 부분이니까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쉽고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좀 어렵습니다. 보기에서 유소년의 전문화된 운동기술 연습 시 인지 단계의 지도 전략에 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1번이었습니다. 위에서 지금 전문화된 단계에서 인지 단계를 물어본 건데요. 1번이 니은 디귿입니다. 맞는 것이 이제 복잡한 운동기술은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지도한다. 맞는 부분이죠. 운동의 목적과 요구되는 기술을 명확히 설명한다. 이 부분이 이제 지도 전략으로 맞는 부분이고요. 기억 보시면 스스로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부분은 인지 단계랑 좀 무관한 내용이고요. 리을 보시면 동작 형태를 바꾸는 전략을 찾게 한다. 이 부분도 인지 단계랑 좀 무관한 부분이어서 정답은 니은 디귿 1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전문화된 운동 기술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 문제 같이 봤습니다.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요렇게 나오면 맞출 수는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성숙 단계로 발달 지도 관련해서 출제된 네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유소년 지도할 때 이제 기본 움직임에서 시작에서 초보 그리고 성숙으로 발전되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수직 점프의 경우에는 시작 이후에 초보 단계에서는 도약과 착지 지점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해야지 높이 뛸 수 있겠죠. 구르기 단계에서는 시작 단계에서는 이마가 지면에 닿게 좀 안전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성숙 단계에서는 이마가 지면에 닿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드리블에서는 시작 단계에서는 손바닥으로 공을 때리도록 지도하고 점차 성숙 단계 가면은 때리지 않고 손목 스냅으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문제 보시면 그림의 동작에서 성숙 단계로 발달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지금 그림이 스윗 점프의 초보 단계라고 주어졌죠. 우리 시작 이후에 초보 단계에서는 이제 도약과 착지 지점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높이 뛸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1번 보시면 도약과 착지 지점이 멀리 떨어지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그림의 동작에서 성숙 단계로 발달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그림 보시면 시작 단계 구르기 동작인데요.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는 이제 이마가 머리 닿게 좀 안전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후에 성숙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마가 머리에 닿지 않고 머리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돌아야지 좀 구르기를 잘할 수 있겠죠. 이마가 지면에 닿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초보나 시작 단계인 부분이고요. 성숙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면에 닿지 않게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제 보기 동작에서 성숙 단계로 발달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시작 단계의 드리블인데요. 위에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을 때리도록 지도하고 성숙 단계 가면은 손목 스냅으로 때리지 않고 지도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4번 보시면 공을 튀길 때 손바닥으로 공을 때리도록 지도한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작 단계인 부분이고 성숙 단계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때리지 않도록 지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성숙 단계 드리블 동작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밀고 반대편 손으로 드리블한다. 이 부분이 성숙 단계에 맞습니다. 나머지는 성숙 단계 아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성숙 단계로 발달 지도에 대해서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 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름 보겠습니다. 제가 발음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삐아제로 하더라고요. 삐아제가 피아제다. 참고하시고요. 피아제가 인지 발달 이론을 단계별로 구분했어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이제 구체적, 형식적 이렇게 분류했는데요. 이제 발달 단계별로 이제 피아제가 구분한 겁니다. 처음에 0세까지는 감각운동기로 감각을 이용해서 환경을 탐색하고 선천적 반사 활동 이 부분이 감각운동기이고요. 다음으로
나이가 들면서 2세, 7세까지는 전 조작기예요. 실제 행동 전의 사물을 이해하고 조작하는 부분들, 행동이 아닌 생각으로 행위를 수정할 수 있으며 자기중심적인 특징이다. 어릴 때에는 자기중심적이죠. 지각운동 시기, 사물과 사건의 관계를 인식하는 사고 능력에 큰 진보가 있고요. 자기중심적이다. 게임을 할 때 일반적인 규칙이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전 조작기 시기입니다. 구체적 조작기는요, 7에서 11세까지고요. 초등학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 사고 가능하고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등학기 이후로 이제 형식적 조작기는 11세 이후인데요. 형식적인 포멀한 그런 단계이고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도 형식이나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문제 보시면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형식적 조작기에 이를 수 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 형식적 조작기가 11세 이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틀렸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좀 헷갈리죠? 네. 좀 약간 어렵게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번이었습니다. 감각 운동기 여기 있죠. 전 조작기도 여기 있고요. 구체적 조작기가 여기 있습니다. 직관적 조작기는 없죠. 형식적 조작기죠.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서 보기는 무엇입니까? 정답 2번이었습니다. 전 조작기였는데요. 이제 보기 보시면은 이제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 이 부분이 전 조작기이고요. 게임을 할 때 일반적인 규칙이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완전하지 못하다. 이 부분이 전 조작기였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이 출제가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서 도식 형성 과정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름이나 산이나 바다 볼 때 사람 얼굴이나 동물로 인식하잖아요. 또 형상으로 인식하는 그 도식화, 스키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식 형성 과정인데요. 좀 흥미롭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이 동화는 새로운 것을 기존 도식으로 인지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도식에 맞춰 행동하는 부분이고요. 도식은 스키마라고 해서 전체적인 윤곽인데요. 우리가 바위 볼 때 뭐 사자 바위, 뭐 호랑이 바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존 걸 가지고 인지하는 부분이고요. 또 쟤 누구 닮았네, 누구 닮았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 도식으로 새로운 것을 인지하는 부분이 동화이고요. 운동에서는 다른 속도로 굴러오는 공에 기존의 차기 기술을 반응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동화입니다. 저절은요, 다른 속도로 굴러오는 공에 새로운 차기 기술을 반응했다. 이렇게 기존 도식을 좀 변경하고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절입니다. 네, 평형화는 위쪽에 있는 동화의 조절 과정을 통해서 도식이 일치, 적응하게 하는 부분이죠. 사고의 균형 부분이고 도식이 변화한다 이러면 틀리고요. 도식이 일치, 적응하는 부분이 평형입니다. 조직화는 가장 상위 단계이고요. 두 가지 이상의 도식을 통합 조정해서 조직하는 부분들 상호작용하며 효율적인 체계로 결합하고 더 복잡한 수준으로 지적 구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이제 삐아제의 도식 형성 과정이 아닌 것은 4번이었습니다. 동화 과정은 위에 있죠. 조절 과정도 위에 있고요. 평형 과정도 위에 있습니다. 이제 가역 과정 위에 없고 조직화 과정이 없었는데요. 도식화 과정이 아닌 것은 4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중에서 차기 동작의 도식과 그 도식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평형은 이제 동화 조절의 균형을 통해서 도식이 변화하는 것이다. 변화가 아니고 일시 적응이죠. 지금 보신 평형은 이제 동화 조절 이 부분을 통해서 도식 일치 적응하게 되는 부분이고 변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이제 보기에 들어갈 인지 발달 이론의 요소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3번이었습니다. 동화 조절 조직화를 물어봤는데요. 이제 기억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식을 사용해서 해석한다. 이 부분은 이제 동화이고요. 니은 보시면 새로운 사물이나 대상에 맞도록 기존의 도식을 변경한다. 이 부분이 조절이고요. 디귿 보시면 서로 상호작용하고 효율적 체계이고 더 복잡한 수준, 지적 구조 이런 부분들이 조직화입니다. 동화는 위에 첫 번째를 물어봤고요. 조절은 두 번째를 물어봤고 조직화는 네 번째를 물어봤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이제 보기 설명하는 유아기 발달 이론이 무엇인가요? 정답 1번.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인데요. 다양한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때리는 경험은 도식의 변화를 유도해서 때리기 동작을 점차 발달시킨다. 이 부분이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 도식 형성 과정 봤습니다. 유학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단계 이론 관련해서 출제된 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노인체육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노인체육론에서는 이제 아래쪽에 이제 노인 관련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한번 1단계 한번 나왔어요. 예, 유소년에서는 이제 앞쪽에 유소년 관련해서 나오긴 하는데 뒤에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고하시고요. 내용이 좀 많은데 일단은 유소년 관련해서 앞에 3단계 정도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연령대별로 해서 단계가 있는데요. 발달 과업이에요. 처음에 우리 신생아 때에는 신뢰감 대 불신. 이 잘 되는 경우는 이제 영한 사람을 신뢰한다. 부정적이면 불신한다. 이런 말이고요. 다음 2단계로 3세까지는 이제 자율성 대 수치 회의인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일을 잘하고 자율적이 되는 부분이고, 부정적으로 자율을 잘 못하면 우리가 수치감을 들고 회의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2단계에서는 특히나 자기 개념 형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3단계인 3에서 6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주도성 대 죄책감.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 될 경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게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책감을 드는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죄의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3에서 6세의 단계를 좀 더 보시면은 이제 목표나 계획을 세워서 성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동성은 성인과 비슷하다고 자각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전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지 않습니까? 이동성은 뭐 성인과 비슷하다고 스스로 자각하는 부분이죠. 아동들은 의미 있는 놀잇감을 조작하면서 이제 만족스러운 성취감 경험하는 이런 부분들이 3단계입니다. 다음 4단계는 6에서 12세 초등학생이죠.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이고요. 긍정적으로 작업을 잘 하면은 용기가 생기고 근면성이고 잘 안 되면 열등감이 있고 이런 부분이고요. 기술 습득한 단계입니다. 12에서 18세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죠. 정체감 대 역할 혼동. 이 단계에서는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면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뒤쪽은 이제 노인 체육론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젊은 성인은 친밀감 대 고독감 단계이고, 중년 성인은 생산적 대 정체 단계이고요. 노년기는 자아 주체성 대 절망 단계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 단계가 무엇인가요? 3번이었습니다. 주도성 대 죄책감이었는데요. 위에 보시면 3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기 보시면 목표나 계획을 세워서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3단계이고요. 아동은 의미 있는 놀잇감을 조작하면서 만족스러운 성취감 경험한다. 이런 부분들이 3단계라고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정답은 3번. 3단계인 주도성 대 죄책감 단계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에릭슨이 제시한 심리 사회 발달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1번 보시면은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해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 이 부분이 5단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5단계인데 신뢰감 대 불신감은 1단계입니다. 서로 안 맞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위에 표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단계 중에서 주도성 대 죄책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1번은 자기 개념 형성이 시작된 시기이다. 이 부분이 2단계이죠. 2단계인데 문제에서는 3단계를 물어봤어요. 2단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단계 이름 봤습니다. 이 표를 다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우시겠습니까? 네, 외우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신체적 자기 개념 관련해서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신체적 자기 개념은 이제 복합적인 개념이고요.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성공 경험과 스포츠 유능감 간의 관련성이 있고요. 스포츠 참여는 신체적 능력에 대한 개념 형성에 도움된다. 이 부분이 신체적 자기 개념입니다. 자기 개념 발달 부분은요, 유소년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모범 활동이 포함되도록 한다. 이 부분이 있고요. 한계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행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부분이 자기 개념 발달입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유아의 신체적 자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스포츠 참여는 신체적 능력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보기에서 유소년의 신체 활동을 통한 자기 개념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3번이 니은 디귿인데요. 유소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생활에 모범 활동이 포함되어 한다. 이 부분이 자기 개념 발달에서 첫 번째 있는 부분이었죠. 자신들의 한계 내에서 합리적인 수행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부분이 자기 개념 발달의 두 번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개가 맞는 부분이었고요. 움직임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촉진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것은 최상의 방법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거고요. 실패 가능성을 높여서 실패와 실패 지향적 경험들을 많이 제공한다 하면 안 되겠죠. 실패 가능성을 낮춰야 되겠습니다. 4번도 옳지 않아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신체적 자유 개념 관련해서 출제된 두 문제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기타 발달 이론 두 가지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과 스키너의 행동지 이론 보겠습니다. 이제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관찰과 모방인데요. 주변 친구들 운동 기술을 관찰하여 자신의 운동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관찰하면서 모방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이고요. TV 속 포핸드 스트로크를 보고 흉내내면서 기술을 향상했다. 관찰을 통한 새로운 행동 이런 부분들이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은요. 인간의 발달은 환경에 따른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환경을 변화시켜서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하는 부분들, 피드백을 통해서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한다. 이런 부분들이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환경에 따른 훈련, 환경 변화, 피드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제시하는 발달 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반도라의 사약습 이론이었는데요. 이제 아동은 이제 관찰해서 개발하는 부분들, TV 속 모습을 보고 흉내내면서 기술을 향상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반도라의 사약습 이론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요. 이제 보기에 설명하는 발달 이론이 무엇인가요? 3번. 스키너의 행동주 이론이었는데요. 환경을 변화시켜서 바람직 행동을 형성한다. 이 부분은 스키너의 행동주 이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드백을 통해서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한다. 이 부분도 스키너의 행동주 이론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 스키너의 행동주 이론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보기에 해당하는 발달 이론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4번이었습니다. 밑에 스키너 행동주의랑 삐아제, 반도라, 사약습 이론인데요. 인간의 발달은 환경에 따른 훈련. 이 부분은 스키너 행동주의 이론이죠. 그 첫 번째 기억이 이제 스키너 내용이고요. 예, 이와의 경험을 토대로 동화 조절 평형화, 도식 발달 이런 것은 앞에 보았던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죠. 디귿 보시면 타인을 관찰하는 거, 모방학습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도라의 사약습 이론이었죠. 그래서 디귿은 반도라의 사약습 이론입니다. 발달 이론 바르게 나열된 것은 스키너 행동주의 이론,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 반도라의 사약습 이론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기 발달에 대한 이론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2번 보시면은 이제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환경에 따른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부분이 우리 보시면 스키너 행동주의 이론이죠. 환경에 따른 훈련 부분이 스키너 행동주의 이론이고 인지 발달 이론이 아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기타 발달 이론 첫 번째로 반도라 사회학습 이론과 스키너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기타 발달 이론 두 번째로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사회적 놀이 발달 이론을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는 혼자 단독 놀이입니다. 혼자 노는 거예요. 다른 친구를 구경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혼자 노는 거. 이런 게 혼자 놀이다. 단독 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방관자적 행동은 다른 친구를 구경하거나 말 걸기를 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평행 놀이는 우리 친구들과 동일하게 노는데 따라쟁이에요. 함께 놀지는 않습니다. 함께 놀지는 않는데 따라만 하는 따라쟁이가 평행놀이고요. 연합놀이랑 협동놀이가 약간 비슷한데 연합놀이는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이제 놀이권 빌려주거나 하는데 조직적이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유발적으로 함께 노는 이런 부분들이 연합놀이고요. 협동놀이는 이제 역할의 분담을 좀 공유해서 병원놀이처럼 조직적으로 상호 협의해서 역할 분담하는 이런 부분들이 협동놀이입니다. 참고하세요. 문제에 보시면 유아의 사회성 놀이 발달 순서로 옳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단독놀이, 평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인데요. 이 순서에서 단독놀이랑 평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 이 네 가지 순서대로 물어봤습니다. 맞는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파트 내 사회적 놀이 발달 이론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혼자 단독놀이 물어봤는데요. 다른 친구들 놀이를 지켜보면서 가끔 구경하는 친구에게 말을 건다. 위에 보시면은 혼자 단독 놀기는 혼자 놀고 구경도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단독으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거는 거는 혼자 놀이가 아니겠죠. 이제 방관자 부분입니다. 방관자는 이제 말은 거는데 참여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방관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두 번째 발달 이론에서 파트너 사회적 놀이 발달 이론 봤습니다.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ACSM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FITT를 제시했는데요.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FITT는 오른쪽에 있는 영문 약자이고요. 빈도, 강도, 시간 형태인데요. ACSM에서 유소년과 청소년에서 빈도, 강도, 시간 형태를
유산소 저항 운동, 뼈 강화 운동 이 세 가지 가지고 좀 분류했고요. 시간은 하루 60분 운동해라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빈도는 유산소 운동을 고강도 운동으로 최소 주 3일 이상 해야 되고 저항 운동과 뼈 강화 운동은 주 3일 이상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강도 부분은 참고하시고 시간은 하루 60분 이상 해야 된다. 형태 보시면은 유산소 운동은 여러 가지 스포츠를 포함해서 즐겁고 성장 발달에 적합한 활동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항 운동은 신체 활동은 구조화되지 않은 활동이나 구조화되고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해봐라. 뼈 강화 운동은 달리기, 줄넘기, 농구, 테니스 등과 같은 활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은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FITT 권고사항인데요. 자, 기억, 니은, 디귿이 무엇인가요? 해서 정답 3번으로 유산소하고 저항, 뼈 강화 운동을 순서를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 빈도에서 공도 운동을 최소 주 3일 이상 하라고 했죠.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예, 유산소 운동이죠. 빈도는 니은 디귿은 주 3일 이상 같았는데 그래서 강도 가지고 이제 문제 맞췄어야 되는데요. 위에 표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죠. 두 번째는 저항 운동이고 세 번째는 뼈 강화 운동. 이 순서를 물어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은 미국 스포츠 허키 관련 문제가 또 나왔는데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FITT 문제인데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물어봤고요. 정답은 이제 성장 발달 구조화 60분인데요. 앞에 문제는 빈도와 강도 물어봤고 지금 문제는 형태와 시간 밑에 있는 것을 물어봤어요. 시간 먼저 보시면은 이제 하루 60분 이상이었죠. 위에 보시면 하루 60분 이상. 그래서 디귿은 60분이 맞는 부분이고요. 형태에서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 관련해서 유산소 운동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를 포함한 즐겁고 땡땡땡의 적절한 활동 이 부분이 성장 발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이 성장 발달이 되는 부분이고요. 니은은 이제 구조화 있는데요. 신체 활동은 이제 구조화되지 않은 활동이나 구조화되고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해라. 이 구조화 부분이 형태에서 보면은 저항 운동에서 구조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성장 발달 구조화 60분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미국 스포츠 의학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FITT 관련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유아 청소년기 신체활동 지침 관련해서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유아 청소년기 신체활동 지침이 2020년 버전이 있고요. 뭐 그 이전 버전도 있습니다. 만 1세 이전에는 가능한 여러 번 신체활동 권장하고요. 만 1세에서 2세는 하루 180분 이상 중간 강도 이상으로 해라. 저강도는 아니고요. 만 3세에서 4세는 최소 60분 이상을 하는데 중고강도 신체 활동을 포함해서 하루에 180분 이상 신체 활동을 권장했고요. 이제 만 5세 이상 17세까지는 최소 주 3회 이상 격렬한 운동을 좀 해라. 이런 부분들이 권고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한 유아 청소년기 신체 활동 지침으로 옳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만 3세, 4세까지는 최소 60분 이상, 중고강도 신체 활동 포함해서 하루에 180분 이상을 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맞는 부분입니다. 3번이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틀린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2012년도 WTO에서 제시하는 아동 신체 활동 지침인데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유산소성 신체 활동을 주로 한다. 이 맞는 부분이었고요. 틀린 거 보시면 2번 저항성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실시해야 되겠죠. 누적 60분이 아니고 매일 60분이었고요. 신체 활동 권고 이유가 안전 때문이 아니고 심폐 체력 건강이라든가 심혈관 개선 이런 부분 때문이겠죠. 세 개가 옳지 않고 1번이 맞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세계보건기구 WHO 유아 청소년기 신체 활동 지침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관련해서 출제된 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유소년은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죠.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이고요. 유소년의 행동 양식, 신체 발달 등의 지식을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 참고하십시오. 문제 보시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제시하는 유소년 정의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 이 부분이 유소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자격제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번 다 맞음이었습니다. 유소년은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 그리고 유소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한 사람이고 유소년 행동 양식, 신체 발달 등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 이 세 개가 다 맞는 부분이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4번이 맞지 않았고요. 1번의 자격증 취득과 연수과정 참여, 필요한 지식 습득하는 부분들 다 맞는 부분이었고요.
아동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지닌다. 이 부분이 전문적 자질을 향상하는 부분과 좀 맞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와 관련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 맞출 수 있겠죠? 다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유아기 운동 발달 프로그램 구성 보겠습니다. 최근 4년간 출제 빈도는 27.5%이고요. 유아체육 프로그램 운동 발달 체력 측정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적합성, 방향성, 특이성, 안정성, 연계성, 다양성 많이 있는데요. 적합성의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유아들을 위한 발달적이고 적절한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각각의 발달 상태, 움직임, 활동에 대해서 이전의 경험, 기술, 수준, 체력, 연령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연령에 따른 민감기를 고려해서 적자 운동이 적용되면 운동 발달에 효과적입니다. 오른쪽 키워드 보시면은 이제 발육 발달의 개인차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부분 중요하고요. 방향성의 원리는 대근육에서 소근육 운동으로 확장된 움직임 수업 설계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아래 중심을 맞춰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특이성의 원리는 개개인의 유전과 환경 요인에 반영된 개인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UI 자발성이나 창의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면 되겠습니다. 안정성의 원리는 신체 조정 능력, 판단력이 완전 발달이 안 된 유아에게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자신의 운동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에는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계성의 원리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함께 고려해야 되고요. 발육 발달과 운동 기술의 수준을 동시에 고려해서 쉬운 과제부터 어려운 과제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계성의 원리는 이제 차기 학습 후에 정지된 공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공의 순서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차기, 정지, 움직이는 공 이런 순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양성의 원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경험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유아 발달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 중에서 특이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었습니다. 개개인의 유전과 환경 요인을 고려한 개인차를 반영한다. 위에서 특이성 원리에서 개개인의 유전과 환경 요인 반영하는 부분 설명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이 다음 문제는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요. 유아체육 프로그램 구성 원리 중에서 특이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3번이었습니다. 3번이 니은, 니을인데요. 유아 이전과 환경 요인을 고려한 개인차를 반영한다. 이 방금 말씀드렸죠. 특이성 원리고요. 유아의 자발성이나 창의성을 고려해서 계획한다. 이 부분도 특이성 원리에서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이제 보기 설명하는 원리가 무엇인가요? 3번 적합성 원리인데요. 유아체육 프로그램은 유아들을 위한 발달적이고 적절한 활동들을 고려한다. 위에서 적합성 원리에서 첫 번째로 설명드린 부분이죠. 각각의 발달 상태, 움직임 활동에 대한 이전의 경험, 기술, 수준, 체력, 연령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위에서 설명드렸었죠. 정답은 3번 적합성의 원리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 들어갈 유아체육 프로그램 구성 원리가 무엇인가요? 3번이었는데요. 적합성과 특이성 같이 물어봤습니다. 기억 두 개가 있는데요. 연령에 따른 민감기 고려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적합성의 원리에 세 번째 있었습니다. 니은 보시면은 이제 경험 기술 및 발달 수준 체력 고려, 이 부분이 적합성 원리라고 반복해서 안내드리고 있었죠. 이 두 개가 이제 적합성 부분이고요. 운동 발달 프로그램 구성할 때 개개인의 유전과 환경 요인이 반영된 개인차를 고려한다. 이 부분이 특이성 원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특이성입니다. 정답은 이제 적합성 원리, 특이성 원리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보기 설명하는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3번 안전성 원리인데요. 신체 조정 능력과 판단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유아에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이 안정성 원리에서 말씀드렸었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경우에는 우리 안전을 더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도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답은 안전성의 원리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 들어갈 유아체육 프로그램 구성 원리가 무엇인가요? 정답 2번 안전성과 적합성인데요. 자신의 운동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에 안전에 주의하도록 한다. 이 부분이 안전성의 원리 두 번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고요. 동일 연령의 유아이더라도 발육 발달의 개인차를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이 부분이 적합성의 오른쪽 키워드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적합성입니다. 정답은 안정성, 적합성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 운동 발달 프로그램의 구성의 기본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발성의 원리가 먹는 게 없었는데요. 적합성과 방향성 앞에서 봤고 연계성의 원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발성의 원리는 먹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보기 제시하는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연계성 원리였는데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함께 고려한다. 이 부분이 연계성 원리 첫 번째 있었죠. 발육 발달과 운동 기술 발달의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다. 이 부분 연계성 원리 두 번째 있었습니다. 쉬운 과제에서 어려운 과제의 순서로 구성한다.
이 부분도 설명이 되었었죠? 정답은 4번 연결성의 원리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해당하는 설명과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가 올바르게 제시된 것은 3번이었습니다. 연계성, 방향성, 적합성을 다 물어봤는데요. 차기 개념을 학습한 후에 정지된 공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공의 순서로 수업을 진행한다.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죠. 이 연계성의 원리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대근육 운동에서 소근육 운동으로 확장된 움직임 수업을 설계한다. 이 부분은 방향성이고요. 발달 단계에 따른 민감기를 고려해서 움직임 수업을 설계한다. 이 부분 적합성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유아체육 프로그램 구성 원리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절차에 대해서 출제된 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절차는 자료 수집, 적용 대상 선정, 프로그램 작성, 프로그램 지도, 프로그램 평가, 피드백 순서로 진행되고요. 프로그램 구성 방법은 이제 활동적인 유아를 위해서 주 3, 4회 운동을 편성하고요. 흥미를 잃지 않도록 발달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운동기능 향상을 위해서 점진적 방법을 적용합니다. 장시간 고강도 운동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체력을 고려한 신체 활동으로 구성하고요. 연령과 운동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신체 활동을 구성합니다. 눈과 손 회복력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요. 유아기 남녀의 관심과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아를 남녀로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아와 유아를 분리한다. 이러면 오답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제 문제 보시면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절차를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료 수집, 적용 대상 선정, 프로그램 작성, 지도, 평가, 피드백 이 부분이 절차 설명드렸었죠. 맞는 부분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체력 향상을 위해서 장시간에 고강도 운동을 한다. 장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면 위험하겠죠. 유아체육은 점진적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유아체육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남아와 여와의 흥미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제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남녀 관심이 비슷하고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프로그램 구성 절차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 움직임 기술 관련해서 출제된 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는 않은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몇 개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움직임 기술에는 이제 안정성 운동, 이동 운동, 조작 운동 그 세 가지가 있고요. 안정성 운동에서는 이제 축을 이용한 기술로 이제 굽히기, 늘리기, 직립 균형, 비틀기, 흔들기, 접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정적 동적 운동으로는 이제 시작 멈추기, 구르기, 피하기, 거꾸로 균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징검다리 걷기, 평균대 걷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동 운동에는 이제 기초 부분은 이제 걷기, 달리기, 리핑, 호핑, 점핑이 있고요. 복합 이동 운동에서는 이제 기어 오르기, 갤러핑, 슬라이딩, 스키핑 등이 있습니다. 조작 운동에서는 추진과 흡수가 있는데요. 추진은 공 던지기, 치기, 차기, 뛰기기, 공 굴리기, 대받아치기 부분이 있고요. 흡수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흡수는 공 멈추기, 받기, 공 잡기. 이게 멈추는 부분이 흡수입니다. 이 추진 부분은 이제 물체를 다루는 능력이고요. 흡수 부분은 이제 물체의 정지, 속도를 줄이는 운동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제 문제 보시면 기본 움직임 기술에 대해서 움직임 양식과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조작 운동이라고 하면은 추진과 흡수가 있었고요. 굽히기, 늘리기, 직립, 균형 이런 부분들은 안정성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부분이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안정 운동에서 축 이용 기술이 아닌 것은 정답 3번이었습니다. 던지기인데요. 이 축 이용 기술, 축성 움직임 처음 들으신 분은 헷갈리실 텐데 신체 가상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정교한 움직임, 굽히기, 늘리기, 비틀기, 돌리기 이런 부분들이 축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굽히기, 늘리기, 비틀기 이 부분은 이제 축성 움직임이고요. 던지기는 이제 조작 운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축 이용 기술 아닌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안정성 운동 중에서 축성 움직임으로 나열된 것은 2번이었습니다. 늘리기, 비틀기, 흔들기인데요. 축성 움직임 설명을 좀 드렸고 늘리기, 비틀기, 흔들기 이 부분은 축성 움직임이고요. 위 외역부에서도 안정성 운동에서 축 이용 기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축성 움직임입니다. 참고하세요. 기본 움직임 기술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지각운동 발달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신체 공간, 방향, 시간, 관계,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체 지각은 이제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신체 명칭과 근육에 대한 긴장, 이완, 이해하는 부분들, 신체 명칭, 모양, 범위, 지각 이런 부분들이 신체 지각입니다. 공간 지각은 이제 몸을 어느 공간에서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높이가 다른 팀틀 넘기 부분도 있고요. 신체를 높게 낮게 앞뒤로 위아래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기가 다른 훌라후프 턴을 통과하는 방법, 몸을 구부려서 훌라후프를 통과하게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의 범위를 조절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공간 지각이고요.
방향 지각은 어떻게 방향을 전환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술래잡기 할 때 술래의 앞쪽이나 뒤쪽, 술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잡히지 않고 도망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방향 지각이고요. 신호에 따라서 오른쪽 회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방향 지각입니다. 시간 지각은 이제 빠르게 느리게 다양한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악기를 다룰 때 이제 빠르게 따라서 다양한 속도로 이동한다, 이런 부분도 시간 지각에 포함되고요. 음악에 맞춰서 율동하는 부분들, 소리에 맞춰서 리듬감 있게 점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다 시간 지각입니다. 관계 지각은 누구랑 함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움직임의 질은 움직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하의 지각 운동 발달 요소와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공간 지각이 있었는데요. 이제 공간 지각은 높이가 다른 핀필 넘기, 이런 부분이고요. 신체 각 부분의 명칭과 근육의 긴장과 이해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신체 이완이었죠. 그래서 적절치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지각 운동 발달 중에서 보기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답 1번. 공간 지각 운동이었는데요. 크기가 다른 훌라후프 터널을 통과하는 방법. 이 부분이 공간 지각이었었죠. 과제와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 범위를 조절하는 방법. 이 부분도 공간 지각이었습니다. 정답은 공간 지각 운동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를 잘 설명하는 지각 운동이 무엇인가요? 3번. 시간 지각 운동인데요. 음악에 맞추어 동작을 학습한다. 이 부분이 있었죠. 시간 지각이고요. 다양한 속도로 나라는 공을 받는다. 이 부분도 시간 지각에 있었습니다. 악기 연주 빠르게 따라서 다양한 속도로 이동 기술을 연습한다. 이 부분도 시간 지각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 시간 지각 운동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 해당하는 지각 운동 요소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번 공간, 시간, 방향 다 물어봤는데요. 몸을 구부려 훌라후프 통과하기. 이 부분이 공간 지각이었죠. 박수 소리 맞춰서 리듬감 있게 점프하기. 이 부분이 시간 지각이었죠. 시간이었고요. 신호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이 부분이 방향이었었죠. 방향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공간, 시간, 방향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지각 운동 발달 프로그램에서 고정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번이었습니다. 객관 지각은 없었는데요. 신체 지각은 위에 있었고요. 공간 지각도 있었죠. 관계 지각도 있었습니다. 객관 지각은 없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서 매출증 기억에 해당하는 이제 관련 깊은 지각 운동이 무엇인가요? 4번 방향 지각인데요. 우리 보기 보시면 술래잡기에서 기억할 때 술래가 움직이는 걸 보고 술래의 앞쪽이나 뒤쪽, 술래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은 잡히지 않고 도망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무엇인가요? 방향 지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정답은 4번 방향 지각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지각 운동을 위한 UI 활동 중에서 공간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활동으로 적합한 것은 1번이었습니다. 신체를 점점 높게, 낮게, 앞, 뒤, 위, 아래로 움직인다. 이 부분이 공간 지각에 의해서 오른쪽에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이 공간 인지 능력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스포츠 기술을 발현하는데 조작 운동과 지각 운동, 구성 요소가 옳은 것은 4번이었는데요. 우리 흡수하고 공간이었는데, 우리 앞에서 추진과 흡수 있었는데, 추진은 공을 차는 부분이 있었죠. 흡수는 이제 공을 멈추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패스 멈추기, 야구 공 받기, 이 부분이 흡수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죠. 공간 지각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조작과 지금 하는 지각 운동 같이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4번 흡수와 공간입니다. 참고하세요. 지각 운동 발달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동작 교육 과정과 동작 요소에 대해서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퍼스트의 동작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신체 인식, 공간 인식, 노력, 관계가 있고요. 네 가지를 신체 인식은 전신의 움직임, 신체의 부분의 움직임, 공간 인식은 수준 방향, 노력은 시간 힘, 관계는 파트너 그룹, 기구 교수 자료로 분류했습니다. 피카의 동작 요소에서 구성은 공간 형태, 시간, 힘, 흐름, 리듬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보기는 이제 퍼스트리 제시한 동작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2번이었습니다. 신체 인식, 공간 인식, 노력인데요. 이 위에서 이쪽에 있는 부분이 출제됐습니다. 전신의 움직임, 신체 움직임 부분, 이 부분 신체 인식이죠. 그래서 기억은 신체 인식이고요. 수준 방향으로 봤는데 수준 방향은 공간 인식입니다. 두 번째가 공간 인식이고요. 시간 힘, 이 부분이 노력이죠. 세 번째가 노력입니다. 관계는 주어졌고요. 정답은 신체 인식, 공간 인식, 노력. 이 세 개를 물어봤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 들어갈 용어가 맞는 것은 1번이었습니다. 공간, 시간 관계인데요. 피카의 동력 요소 물어봤는데요. 피카의 동력 요소는 이제 공간, 형태, 시간, 힘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공간, 형태, 시간, 힘, 흐름, 리듬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억은 공간이고요. 니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퍼셀은 신체 인식이 있었죠. 앞에 있는 부분이 공간 인식 부분이고요.
네, 디귿은 이제 관계였습니다. 이런 동작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응용 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였다. 정답은 기억은 둘 다 공간이었고, 니은 시간이었고, 디귿은 관계였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좀 어렵게 나왔죠? 동작 교육 과정과 동작 요소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걸 다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다 외우면 맞출 수 있겠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체력 요소와 측정 방법과 검사 방법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건강 체력은 건강한 지표이고요. 운동 체력은 운동을 많이 한 지표예요. 건강 체력에서 이제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이 있고요. 근력과 근지구력 측정은 1분간 앉았다가 일어나기, 횟수로 측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잇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네 발로 걷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폐지구력 측정은 셔틀런이라고 하죠. 10에서 20m 구간 왕복 달리기가 있고요. 유연성 측정은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 체력은 운동을 많이 할 경우에 좀 많이 증가되는데요.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효용성 등이 있습니다. 민첩성은 짧은 거리, 2m에서 7m 이 정도 짧은 거리를 왕복해서 달린 시간을 측정하고요. 순발력은 제자리 멀리 뛰기, 모든 발로 멀리 뛴 거리 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키핑 동작으로 뛴 높이를 측정하는 부분도 순발력입니다. 협응력은 상대방에게 공을 던지고 받는 능력이고요. 평형성은 균형성 같은 말이죠. 평균 대위에서 한 발로 서기, 외발 서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측정할 때 외발로 선 시간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문제 보시면 표에서 체력의 구분 및 요소, 검사 방법이 옳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니은 디귿인데요. 건강체력은 심폐지구력이죠. 심폐지구력은 건강체력 맞습니다. 운동체력은 평형성, 평형성은 운동체력이죠. 두 개가 맞는 부분이고요. 기억 보시면은 순발력인데 이 순발력은 운동체력이죠. 건강체력이 아니어서 틀린 부분이고요. 니을에서 유연성인데 유연성이 건강체력이긴 한데요. 유연성에서 1분간 앉았다 일어서기 이 부분은 유연성이 아니고요. 근지구로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을이 틀리고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아동의 체력 요인과 검사 방법이 바르지 않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근지구력 5m 왕복 달리기가 있었는데요. 5m 왕복 달리기는 우리 민첩성으로 짧은 거리 왕복 달리기죠. 그래서 근지구력이 아니고 민첩성이고요. 근지구력은 1분간 앉았다 일어서기 횟수 이런 부분입니다. 바르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유아의 체력 요소와 측정 방법이 바른 것은 1번이었습니다. 유연성이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이 부분이 유연성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른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유아의 체력 요소 검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근지구력이 스키핑 동작으로 뛴 높이를 측정한다 했는데 스키핑 동작에서 뛴 높이 측정하는 부분은 이제 순발력이죠. 그래서 근지구력이 아니고 순발력이 맞고 근지구력은 1분간 앉았다 일어서기라고 말씀드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유아의 체력 요소와 검사 방법으로 맞는 것은 1번이었습니다. 순발력이고 모든 발로 멀리 뛴 거리 측정하는 부분들 순발력에서 이제 모든 발로 멀리 뛴 거리 측정하는 부분들이 맞는 부분이죠.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운동기술 체력, 운동체력이랑 같은 말이죠. 운동기술 체력 요소와 운동 능력이 적절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3번이었습니다. 기억 디귿이었는데요. 협응력, 상대방에게 공을 던져 받는 능력. 협응력이 운동체력 맞는 부분이죠. 디귿은 순발력, 제자리에서 모든 발로 점프하여 멀리 뛴 능력. 이 부분도 순발력 맞는 부분입니다. 니은의 유연성은 건강체력이죠. 운동체력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고요. 니을이 오래 달리기는 이제 큰 지구력인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 기술 체력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입니다. 3번이죠. 참고하세요. 체력 요소와 측정 방법, 검사 방법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TGMD 측정 평가 검사 방법 관련해서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TGMD는 미국에서 개발된 거고요. 이제 대근 운동 능력, 큰 근육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 방법이고요. 시대별로 2, 3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요. TGMD는 이동 기술 측정하고 물체 조작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동 기술 측정은 이제 달리기, 제자 멀리뛰기, 호핑, 외발뛰기죠. 뭐 갤로핑, 리핑, 스키핑, 슬라이딩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갤로핑은 이제 말뛰기 자세 같은 거고요. 리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한 발로 외발 연속 점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체 조작 측정으로는 이제 오버핸드 던지기, 공 차기, 치기, 튕기기, 받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특수체육론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기본 움직임 기술에 대해서 대근 운동 발달 검사에서 검사 항목과 수행 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1번, 3번, 4번 맞는 부분이고요. 이동 기술에서 제자리 멀리 뛰기, 이제 수행 기준이 던지는 팔의 반대쪽 발을 내디디면서 무게를 이동시킨다.
이 부분은 제자리 멀리뛰기가 아니고요. 이제 리핑이었어요. 제자리 멀리뛰기 하려면 우리 반동을 줘서 멀리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던지는 팔의 반대쪽 발을 이동시키는 것은 리핑인데요. 아래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핑은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한 발로 외발로 계속 연속해서 점프하는 부분. 이 부분 리핑입니다. 그래서 수행 기준 설명이 리핑이어가지고 이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태권 운동 발달 검사 2에 TGMD 2에 대한 설명인데요. 영역별 검사에서 다음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항목이 맞는 것은 4번이었습니다. 물체 조작과 갤럽이었는데요. 위에 표가 TGM2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 부분인데요. 대근 운동 기술에서 이동 기술과 물체 조작 기술이었죠. 이동 기술과 물체 조작 측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억은 물체 조작이고요. 이동 기술의 측정은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외발뛰기랑 니은 부분이 갤로핑이었습니다. 갤롭, 립, 슬라이드였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호핑, 갤로핑. 그래서 갤롭, 갤롭이랑 갤로핑은 같은 말인데요. 정답은 이제 갤럽이었습니다. 아래 링크에 있는 유튜브 내용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뛰기처럼 뛰는 게 갤로핑입니다. 이런 자세가 말뛰기 자세라 해서 갤로핑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갤로핑에 대해서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링크 클릭하시면은 자세하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TGMD 측정 평가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유아기 유소년 운동 효과, 생리적 반응 보겠습니다. 출제된 세 문제 같이 볼 텐데요. 심폐 기능 관련해서 성인에 비해서 심장이 작아서 이대 박출량이 작고요. 수축 결합이 낮습니다. 수축 결합이라고 하면은 심장 수축에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 압력인데요. 유아기는 지금 심장이 작아서 작지만은 성장하면서 성인과 같아집니다. 호흡 맥박 심박수가 다른데요. 호흡 맥박 심박수는 성인에 비해서 높고요. 성장하면서 성인과 같아집니다. 호흡 보시면 유소년은 25에서 40으로 높은 편이고요. 성인은 10에서 18 정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고강도 운동 시에 성인과 비교해서 유소년에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심박수가 성인에 비해서 낮다고 했는데 높죠. 위에 보시면 심박수 높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보시면 유아기 건강 발달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유아기 일회 박출량은 성인에 비해서 높다고 했는데 낮죠. 위에 보시면 심장이 작기 때문에 일회 박출량은 낮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아동 청소년기 신체 발달의 특징이 아닌 것은 2번이었습니다. 아동기의 근력은 성장에 따라서 발달하지 않는다. 아니죠. 발달하죠. 아동기 근력이 성장하면서 발달해야죠. 특징이 아닌 것은 2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유아기 유소년 운동 효과, 생리적 반응 관련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수 학습법 보겠습니다. 최근 4년간 출제 빈도는 28.75%이고요. 유아체육 지도, 교수 방법, 응급처치, 안전관리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유아체육 지도 원리 첫 번째로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놀이중심 원리는 흥미를 고려한 놀이중심 부분이 필요하고요. 생활중심은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한다. 개별화의 원리는 개별 발달을 고려해서 운동 능력과 발달 속도에 따라서 체육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령, 건강, 체력 등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필요하겠고요. 이 부분은 뒤쪽에서 출시됩니다. 탐구학습의 원리 있는데요. 탐색, 탐구학습이 있습니다. 반복학습의 원리는요. 안정, 이동, 조작 운동의 세 가지 기초운동 방법 학습이 있습니다. 융통성의 원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융통성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통합의 원리가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기초운동 기술, 운동 능력, 지각운동 능력의 발달이 통합적으로 돼야 된다. 기초운동, 지각운동 통합,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유아체육 지도 원리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융통성 원리라고 했는데 융통성의 원리는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이죠. 기초운동 기술, 운동 능력, 지각운동 능력이 통합적으로 된다. 이 부분은 통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 설명하는 유아체육 지도 원리가 무엇입니까? 정답 1번. 통합의 원리였는데요. 대근육 운동 중에서 안정과 이동의 기초운동 기술 이 부분, 협응 균형의 운동 능력 이 부분, 공간 방향의 지각 운동 능력 이 부분이죠. 정답은 통합의 원리입니다. 참고하세요. 유아체육 지도 원리 첫 번째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유아체육 지도 원리 두 번째가 출제가 엄청 많이 됐어요. 연속성의 원리는 연계성,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운동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 시작은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추상적인 것으로 운동을 지도한다. 이 부분이고요. 추상적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오답입니다. 경쟁만 유도하면 안 되겠죠.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경쟁만 유도한다. 이러면 오답입니다. 상과 벌을 함께 주는 게 아니고요. 벌은 주지 않습니다.
지나친 경쟁 의식을 갖지 않도록 지도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잘하면 상이나 칭찬을 제공하고 벌은 제공하지 않는다. 유아는 벌은 제공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동적 운동 제공 보시면은 정적이 아닌 동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이제 복잡한 운동을 반복하면 안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이 문제에 보시면 유아체육 지도 원리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연속성의 원리인데 연속성의 원리는 우리가 꾸준히 운동하는 부분이죠. 연령, 건강, 체력 등의 특성을 고려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개별화의 원리로요. 앞에서 한번 보았던 부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 운동 프로그램의 지도 원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추상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것으로 운동을 지도한다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추상적인 것으로 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체육 프로그램 지도할 때 유아의 흥미를 고려해서 지도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음악이나 도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맞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아동의 신체적 율동감 향상을 위한 지도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흥미를 위해 경쟁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쟁적이면 안 되고 도전적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쟁을 유도하는 부분은 항상 오답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체육 지도할 때 지도사의 역할 수행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상과 벌을 함께 제공한다. 여기서 보시면 상과 벌을 함께 제공하지 않고 벌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체육 지도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이기는 것보다는 이제 유아의 균형 발달이 중요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3, 4세 유아의 체육 활동으로 진행 통제가 어려운 경우에 지도자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경쟁과 결과를 강조하는 진행자 역할. 이 경쟁과 결과를 강조하면 안 되겠죠. 중재자, 보조자,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지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복잡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복잡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안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신체 활동 지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목표 설정이 없는 동일한 활동을 반복한다. 동일한 활동 반복하면 안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 대상의 운동 지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과제에도 신체적 가이더스를 자제한다. 어렵고 위험하면 신체적 가이더스를 적용해야 되겠죠. 신체적 가이더스는 신체적 보호라든가 운동 수행에 직접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운동 권장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전신을 움직이는 활동보다 세부적인 움직임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순서가 바뀌었죠.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신을 움직이는 활동이 유아운동에는 중요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성인 체육과 비교할 때 유아 체육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 습득을 강조한다. 유아 체육은 전문적인 기술 습득을 강조하면 안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유아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 시간이 얼마인가요? 3번. 1회 수업 시에 20분에서 40분입니다. 유아는 1회 수업 시에 20분에서 40분이 적합합니다. 참고하세요. 유아체육 시도 원리에 대해서 어렵지는 않은데요.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교수 방법 첫 번째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연구자 이름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A 연구자라고 했습니다. 직접과 간접과 상호가 있는데요. 직접 방법은 교사 주도적인 방법이고 이제 유아 주도적인 방법이 간접 방법이고요. 유아 교사 상호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교사가 주도적인 방법은 이제 지시적 방법과 과제 제시 방법인데요. 지시적은 이제 제도자 시범과 설명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과제 제시는 이제 어느 정도 유아에게 의사결정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그룹 활동할 때 효과적이고요. 유아 주도적은 이제 유아에게 주도권을 주는 방법입니다. 유아 스스로 독창적이고 자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유아가 주도적으로 결정합니다. 교사가 결정한다. 그러면 오답입니다. 운동 선택 결정 기회를 전적으로 유아한테 주고요. 운동 도구나 소도구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부분이 간접 방법이고요. 자, 상호 방법 보겠습니다. 교사 주도나 유아 주도 모두 다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유아의 흥미와 교사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연결해주는 균형적 또는 통합적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도입과 동작 습득, 창의적 표현, 평가, 단계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앞 옆에 네 가지가 특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직접 교사 주도적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과제 제시 방법은 유아에게 의사결정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과제 제시는 어느 정도 유아에게 의사결정 허용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유아 교사 상호 주도적 통합 교수 방법에 대해서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유아의 흥미와 교사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균형을 이룬다. 맞는 부분이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대화에서 지도자가 활용한 유아체육 교수 방법은 4번이었습니다. 유아 교사 상호 주도적 통합적 교수 방법이었는데요. 이제 지도자가 공 던져볼까? 이렇게 과제를 던져주고 아동이 대화하고 지도자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좀 지도하고 아동이 했더니 뭐 공이 더 멀리 나가요. 이렇게 상호 과제를 주고 대화하고 이런 부분이 유아 교사 상호 주도적 통합 방법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교수 정보 첫 번째로 직접과 간접 상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는데요. 또 나와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교수 방법인데요. 출제된 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직접 접근법으로 지시하고 과제 중심이 있고요. 간접 방법으로 탐색적, 탐구적, 또 안내 발견적 방법이 있습니다. 지시적 접근법은 주로 지도자의 시범과 설명이 있는 부분이고요. 과제 중심은 과제를 제시한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했던 지시하고 과제랑 비슷하죠. 간접 방법에서 탐색적, 탐구적 방법은요. 유아한테 주도권을 주고 유아 스스로 독창성이라든가 자기 발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유아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아가 자유롭게 드리블도 할 수 있고 모든 공간을 쓸 수 있고요. 어떤 신체 부위를 사용하든지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탐색적, 탐구적 방법입니다. 간접 방법 두 번째로 안내 발견적 방법이 있는데요. 질문을 통해서 과제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부분입니다. 활동 전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콘을 건들지 않고 드리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실제 활동을 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안내 발견적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은 이제 보기에서 지도자별 교수 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4번 있습니다. 4번의 D 지도자가 이제 안내 발견적 방법인데요. 앞에 했던 건 다 나왔었고, D 보시면 활동 전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손을 건들지 않고 드립할 수 있을까 질문한 다음에 실제 활동을 하게 하고 이후에 좀 탐색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안내 발견지 방법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르게 연결된 것은 4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체육 지도 방법과 해당 설명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과제 제시 방법이었는데요. 자, 지시적, 이제 안내 발견적, 탐구적은 앞에서 했던 표랑 같은 내용이고요. 동작을 위해서 지도자나 또래의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과제 수행 방법을 이해시키는 부분, 이 부분 역할 모델입니다. 설명이 앞에서 안 됐는데 역할 모델, 롤 모델 한번 더 설명드리면은 지도자나 또래의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과제 수행 방법, 이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요. 과제 제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체육 지도 방법 중에서 탐구적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동작 과제나 질문을 제시하고 유아들이 제안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이 부분이 탐구적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교수 방법 두 번째 봤습니다. 요약표랑 기출문제 봤는데요. 이론적인 부분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이 나오면 맞출 수는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교수 방법 세 번째로 출제된 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동작 교수법이 있는데요. 다차원적 접근 방법, 리듬적, 신체적, 통합적 접근 방법입니다. 획일적 그러면 틀립니다. 시범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진 시범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범을 제공할 때는 이제 언어적 표현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이 문제 보시면 유아의 창의적 동작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동작 교수법이 아닌 것은 1번이었습니다. 획일적이 아니었고요. 리듬적 접근 방법이 있었고 신체적 접근 방법이 있었고 통합적 접근 방법이 있었습니다. 획일적은 위에 없어가지고 동작 교수 방법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효과적 학습 경험 설계를 위해서 유아체육 지도자의 교수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새로운 기능 학습 시에는 수업 초반에 제시한 과제 수는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기능이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고 좀 다양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UI 운동 기술 연습 시 지도자의 적합한 시범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시범에서 언어적 표현을 많이 활용할 때 효과적이다가 아니고요. 언어적 표현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직접 시범 수행을 많이 해야 되겠죠. 언어적 표현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유아 신체 활동의 내적 참여 동기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교수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내 과제 수준을 동일하게 제공하면 안 되겠죠. 개별 수준에 맞게 적합하게 다양하게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교수 방법 세 번째는 동작 교수법과 시범 제공이었는데요.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실제 학습 시간 증가 전략 보겠습니다. 출제 많이 되고 있고요.
유아가 실제로 얼마큼 참여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어적 지시를 최소화하고요. 설명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주의 집중을 위해서 상호 간에 약속된 신호를 만들고 수업 시작 전에 교구를 효과적으로 충분히 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작에 대한 시범은 간결하게 짧게 진행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호기심 및 모험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수업 중인 신체 활동과 관련이 없는 놀잇감은 배치를 좀 지양하고요. 운동에 익숙해지는 시기에는 병렬식보다 순환식 배치가 좋은데요. 이 병렬식은 학기 초에 팀을 나눠서 몇 개만 배치하고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병렬식이고요. 순환식은 익숙해지면 다양한 기구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병렬식은 몇 개만 배치했기 때문에 줄 서서 기다리는 단점이 있고요. 이제 순환식은 돌아가면서 쓰는데 처음에 너무 많이 배치하면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는 병렬식, 좀 익숙해지면 순환식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신체 활동 프로그램에서 실제 학습 시간을 증가시킨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동제된 시범을 오래 하면 안 되고요. 실제 참여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체육 수업에서 유아의 실제 과제 참여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번. 장비와 기구를 충분히 제공해 준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많이 참여하겠죠. 정답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체육 수업에서 유아의 신체 활동 참여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과제와 동작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면 안 되고요. 언어적 지시를 최소화하고 설명을 짧게 간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유아의 신체 활동 참여 동기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과제 성취를 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노력에 의한 것으로 해야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 신체 활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대기 시간 늘린다. 시간 늘리면 안 되겠죠. 대기 시간 줄여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치원 체육 수업에서 실제 학습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간 구성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운동에 익숙해진 시기에는 순환식보다는 병렬식 위주가 아니고요. 병렬식은 처음이고 익숙해지면 순환식이 좋겠죠. 운동에 익숙해지면 병렬식보다는 순환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실제 학습 시간 증가 전략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준을 같이 봤습니다. 또 나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누리과정 보겠습니다. 출제를 많이 되는데요. 이 누리과정이 시기별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지금 시점이랑은 좀 틀려요. 그래서 문제에 나온 시기를 보시고 아,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이제 3에서 5세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해주는 교육과정이고요.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2020년 3월부터는 유아중심, 놀이중심으로 개정됐고요. 그 3에서 5세 영역별로 내용이 있는데 신체 운동 건강에 많이 출제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보다는 최근에는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신체 활동에 적극히 참여하는 부분,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이 세 개가 중요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과 사회관계, 예술 경험, 창의적 표현, 자연 탐구 이런 부분도 참고하십시오. 이 문제에 보시면 3에서 5세 연령별 누리과정 지도 원리로 생활체육 건강 영역이 아닌 것은 2번이었습니다. 전통 놀이는 없었어요. 신체 인식, 안전한 생활, 신체 조절 이런 부분들이 2016년도에 있었고요. 전통 놀이는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개정 놀이 과정에서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서 그 세부 내용으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경쟁 활동을 통해서 스포츠 기술을 습득한다. 경쟁 활동을 통해서 스포츠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3에서 5세한테 맞지 않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누리 과정에서 신체 운동 공격 영역이 아닌 것은 4번이었습니다. 창의적 표현이 여기 없었고요. 신체 활동 안전한 건강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창의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누리 과정에서 신체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래서 신체 운동, 움직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도구를 활용한 조작 운동 이게 없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누리 과정에서 제시한 유아체육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었습니다. 원시반사에 의존해서 자극에 반응한다. 자, 원시반사는 아주 유학이죠. 3에서 5세한테는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이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놀이 과정에 대해서는 그 최근에 신체 운동 건강 이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와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특성도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구성은 이제 과제 수행보다는 유아의 개인차를 우선 고려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과제 수행 우선이다. 그럼 오답입니다. 유아 프로그램은 이제 발육 상태나 이해도를 고려해서 유아는 남녀차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동작보다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동작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속도나 민첩성 연계, 오답이고요. 복잡하고 정교한 동작 우선, 1도 오답입니다. 구성 기본 원리로는 이제 가역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운동 중단하면 효과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죠. 점진성의 원리는 점차적으로 운동을 중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면성의 원리는 특정 부위가 아니고 전신 운동,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과부의 원리는 운동 강도를 점차 높여서 체를 증진하는 부분입니다. 사회화는 팀원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규범에 부합하는 가치관을 내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유아운동 프로그램 구성 시 교사의 골상이 아닌 것은 2번이었습니다. 유아의 개인차보다 과제 수용을 우선시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유아의 개인차를 우선시해야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2에서 3세 유아에게 적합한 체육 프로그램의 골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협응성을 강조하면서 속도 및 민첩성을 연계한다. 자, 2, 3세한테는 속도 민첩성 연계 아주 어렵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맥락인데 유아기 운동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 고려사항으로 적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다양한 기본 움직임 경험보다는 복잡하고 정교한 동작 수행에 중점 둔다. 아직 유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유소년 운동 프로그램 구성할 때 기억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번이었습니다. 기억 니을이었고요. 가역성의 원리, 운동 중단하면 효과가 없어지는 부분, 맞는 부분이죠. 과거의 원리, 운동 강도를 점차 올리는 부분, 맞는 부분이고요. 전면성의 원리 보시면은 점차 증가한다고 했는데 전면성이 아니고 점진성이었습니다. 점진성은 특정 부위에 집중하지 않고 전신 운동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전면성이었고요. 이 두 개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을이고요. 틀린 것은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성되는 심리적 특성 중에서 보기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번 사회화인데요. 팀원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 이 부분이 사회화였었죠. 그 팀에서 자신에게 보여지는 역할과 팀의 기범에 부합하는 가치를 내재하는 과정, 이 부분도 사회화였습니다. 정답은 사회화입니다. 참고하세요. 운동 프로그램 특성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 같이 봤습니다. 또 나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지도 환경 보겠습니다. 숙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도 환경에서는 신체 활동에서 넓은 공간 확보, 체육 수업에 필요한 적절한 교재 및 교재를 다양하게 배치하는 부분, 안전성을 위해서 건강 저해나 활동 위험성이 없도록 하는 부분,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 확보, 다양한 배치, 안전한 환경,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유아 발달에 적합한 실내외 지도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활동성을 고려해서 좁은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아니죠. 넓은 공간이겠죠.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었고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유아체육 수업 환경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가능한 좁고 한정된 공간을 확보한다. 그럼 안 되겠죠.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옳지 않은 건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안전한 유아 체육 활동을 위해서 지도사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신체 활동을 위한 넓은 공간을 확보한다. 맞는 부분이죠. 나머지는 다 조금씩 틀렸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유아체육 수업의 환경 조성을 위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유아가 선호하는 하나의 교구만 배치한다. 하나의 교구만 하면 안 되겠죠. 다양한 교구가 배치되어야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아체육 지도 환경 조성에 대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정체성과 설명이 맞지 않았는데요. 이 설명은 건강 저해라든가 활동 위험성 없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안전성이지 않습니까? 경제성이 아니고 안전성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네, 지도 환경은 쉬운 부분이죠. 유형표랑 기출 다시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교재 교구 관련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교재 교구에서 대도구는 매트, 철봉, 평균대, 틴툴이 있고요. 소도구는 호프가 있습니다. 선적 원칙으로는 안정성, 적합성, 확장성, 견조성 등이 필요하고요. 소모성 그러면 안 되겠죠. 문제 보시면 유아 운동 프로그램에 교구 중 대도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호프였습니다. 호프는 소도구였죠. 매트랑 철봉이랑 평균대에는 대도구 맞았고요. 호프는 소도구에서 대도구 아니기 때문에 4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를 위한 교재 도구 선정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소모성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성, 적합성, 확장성 맞는 부분이고요. 옳지 않은 건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네, 교직 교구 요약표하고 기출 문제 같이 봤는데요. 또 나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체온 열사병 관련해서 출제된 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체온제를 보겠습니다. 유소년은 성인에 비해서 열을 빨리 획득하기 때문에요. 더운 공간을 피해야 합니다. 더운 공간 장려한다. 그럼 오답입니다. 고온에서 열사병인데요. 열사병과 일사병의 차이점인데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이고요. 중추신경 이상을 보입니다. 일사병은 40도 이하고요. 중추신경 이상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이다. 열성 경련도 있는데요.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에 영유아에서 발생하고요. 고혈과 경련이 일어나고요. 대부분 회복은 되는데 2년 내에 재발 확률이 90%입니다. 대체로 유전적 영향이 좀 높습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유소년 체육 활동에서 체온 조절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도자가 고려해야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체온 조절을 위해서 가능한 더운 공간에서 활동을 장려한다. 그럼 안 되겠죠. 가능한 더운 공간 안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보기 설명한 게 무엇입니까? 정답은 열사병이었습니다.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땀을 흘리지 않거나 너무 많이 흘리거나 너무 높으면 이제 중추신경 이상이 있고요. 즉시 체온 감소와 병원 수동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답은 열사병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보기 설명하는 질환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열성 경련이었는데요. 주로 생후 6에서 5세 사이에서 영유아에게 발생하고요. 갑자기 고열과 함께 경련을 일으키고요. 주된 원인으로는 이제 고열과 뇌 손상, 유전적 요인 등이 거론됩니다. 정답은 열성 경련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체온과 열사병 관련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응급처치하고 안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3장의 마지막이고요. 출제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 보겠습니다. 응급 상황 시 환자를 확인하고 즉시 119를 호출하고요. 부상자를 진단하고 처치는 이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라이스 있는데요. 라이스는 이제 안정휴식, 얼음, 압박, 이제 거양 이 부분이 약자이고요. 라이스 또 중요하니까 참고하십시오. 문제 보시면 신체 활동 중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률은 옳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응급상황 인지하고 도움 여부 결정하고 구급차 호출하고 부상자 진단하고 응급처치 실시하는 부분 이 부분이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영유아 기도폐쇄와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은 4번입니다. 다 맞으면는데요. 1세 미만일 때는 이제 등 두드리게 하고 흉부 압박이 권장되고요. 의식이 없을 때는 혀에 의한 기도폐쇄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등 두드리게 할 때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하고 아는 팔은 허벅지 고정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흉부를 압박할 때 등을 받치고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해서 아는 팔은 이제 무릎 위에 놓는 부분 다 맞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문제 보시면 발목 부상 처치 과정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거양 보시면 다리를 신면보다 낮게 놓고 안정을 취한다가 아니고요. 신면보다 높게 해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가 외상으로 머리를 다쳤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식욕이 왕성해지고 신체 활동이 증가한다가 아니고요. 이제 외상으로 머리 다치면 식욕이 감퇴하고요. 신체 활동도 줄어들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아체육 활동 시 안전을 위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3번이었습니다. 위험한 장소에서도 운동을 수행한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안 되겠죠? 아닌 것 3번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응급처치와 안전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1장부터 3장까지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설명된 요약표는 모두 모아가지고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반복 출제되지 않은 일회성 문제는 전자 책을 참고하시고요. 저는 다음 과목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아체육론 요약자료와 기출문제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아체육론은 기출문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단순하여 몇 개만 외우면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 댓글을 참고하여 전자책을 다운로드하세요. 유아체육론에서 고득점하여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의 평균 점수를 올려줄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은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책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오픈 채팅방에 알려주세요. 밴드와 카페를 통해 채팅방의 질문은 별도 게시글로 정리하겠습니다. 밴드와 카페 주소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첫 번째 고정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세요. 다음 영상 제작되면 알림이 가는 것은 아시죠? 최신 정보를 또 한 번 제작할 수도 있는데요. 구독 누르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시험 합격을 응원합니다. 화이팅!